연 말쯤에 부천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한도가 다 다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썼는데 글로벌 그 정세가 위험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지만 이건 당사자가 달러입니다. 지금 그죠? 위험에 처한 게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체 안전 통화인 엔화가 확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변정규 우리 이사님과 함께 전무님과 함께 죄송합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트럼프 되고 나면 혹은 트럼프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전무 상무 이사 이거는 약간 일본식 이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요. 별로 네. 다른 걸 좋지는 않은 거예요. 전무하면은 전무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상무는 항상 없다는 뜻이고요. 회사에 항상 없어. 그럼 이사는 맨날 이사 다니는 거예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CEO 있고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있고 네. 그리고 그냥 뭐 매니저들 뭐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하는 일이 다 뭐 다르니까요. 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요. 시간 가면은 뭐 하나씩 달아주고. 지급식 뭐 달아두고. 네. 일병하고 이병하고 차이 없지 않습니까? 전무님은 뭐 이제 거의 갈 때까지 다 거의 가셨다. 거의 다 가신 겁니다. 사장님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냐 마냐를 뭐 여러 뭐 정치 전문가들 혹은 뭐 여론조사 뭐 등등에서 보긴 합니다만 시장도 보잖아요. 맞습니다. 시장도 돈으로 보잖아요, 결국. 그렇죠. 돈이 어디로 가느냐. 요새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가 이렇게 그 두 대선 후보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적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극과 극이고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융 환경이 확 변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프로님은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요? 네. 저는 트럼프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잘 뽑았네요, 저희가. 그래요? 제가 그럼 오늘 이렇게 사실 이 자료가요,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디스커션 머티리얼이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차라리 제가 오늘 사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얘기를 하시고. 다 나가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트럼프의 가능성을 우리 혹시 전무님도 조금 더 무게를 두세요? 글쎄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가보죠.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제목이 시장은 트럼프를 가리키고 있나. 최근에 환율도 그렇고 많은 그 지표들이 트럼프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7월 달에 한 방송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다시 서머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이거는 트럼프가 된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될까 우선 짚어보고요. 됐을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가리키고 있나? 자, 경합주부터 보겠습니다. 경합주를 보면은요. 왜냐하면 스윙 스테이트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경합주가 7개가 있답니다. 7개가 이렇게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요새 뭐 펜실베니아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죠. 뭐 스윙 스테이트 중에 가장 많다고 그러대요. 뭐 캘리포니아는 50명인데요. 여기는 19명. 그래도 꽤 큰 거죠. 왜 이렇게 크냐면 이게 뭐 예전에 필라델피아는 예전에 그 워싱턴 이전에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발상지고요. 공장도 많았고 예전에. 그럼요. 피츠버그 이런 US 스틸 다 여기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도시도 많고 해서 인구도 많고 해서 이렇게 선거인단 수가 19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큰 도시가 있는 데가요 경합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지아주는 예전에는 뭐 공화당계로 많이
편입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도시가 그 아틀란타라고 있잖아요. 아틀란타가 조지아의 가장 큰 수도 도시예요? 도시예요. 근데 이 아틀란타가 급격하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이러면서 한국인도 많이 가 있고. 예. 그래서 아시아계 뭐 흑인들 히스패닉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빙이 된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이러다가 제가 볼 때 우리 변정규님 진짜 재밌는 걸 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네. 그거 못 하실까 걱정이거든요. 그럴까요? 미국 설명 조금 그럴까요? 컴팩트하게 다음 가겠습니다. 볼까요? 네. 그래서 270 지금 보시면 270석을 얻으면 이긴다고 이렇게 예, 나와 예, 예. 있잖아요.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그 7개 경합주가 93개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93개잖아요. 네. 93개인데 그거 외에 또 한 5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미네소타, 플로리다 30석이거든요. 여기는. 네. 합하면 157개인데 이 가장 최근에 지금 어저께 날짜로 트럼프의 그 경합 우세주가 지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130석 그 아까 157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합주가 네. 여기 157석 중에서 130석을 가져갈 얻는다고 것 이렇게 같다. 전망이 나와요. 네, 지금 이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많이 이제 그 뭐 인용하는 네. 여론 조사 기관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것들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게 여기에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유권자들 이거 보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럼 우리는 그러면 트럼프 당선 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 뭐 주식이라든가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갖다가 예측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뭐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사실은 7월 달에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게 이제 7월 16일 날 네. 특별 프로에서 저희가 이렇게 뭐 소설 같이 제가 하나 써놨었거든요. 네. 이게 뭐 전혀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편하게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돈날두. 돈날두. 예, 네. 이렇게 약간 패러디를 한 건데요. 네. 예, 절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고요, DJ 벤스가 아니고요, 바이든이 아닙니다. 카밀라도 아니고요. 네. 예,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려고 했냐 하면 네. 이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7월달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가만히 있나 대통령으로 전격 교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카밀라. 예, 이렇게 바뀌긴 했죠. 예,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요건 교체 전에 쓰신 소설이구나. 7월에 쓰셨으니까. 7월 16일 프로그램이에요. 네네네. 7월 말에 아마 교체가 됐을걸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예상하는 거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됐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도 이제 돈날두가 네.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그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전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예. 해리스가 당선될 때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 전환의 방향이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죠. 네, 거기 네, 임팩트가 네.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을 해봤는데 네. 이게 그때 우리가 예상한 게 이거예요. 7월 달에.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맞게 전망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뭐냐면은 승리 후에 금융시장 변화. 사실은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갖다 금융시장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물론 위험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예. 뭐 트럼프 관련 주식이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뭐 이런 그 가상화폐 CBDC 프로젝트는 좀 뭐 정체가 될 거고, 그리고 금리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채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고, 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축소돼서 미국채 10년물은 수익률이 3.8%, 2년물은 수익률이 3.5%까지 이렇게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는 달러에 대비해서 1.0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예.
유로화가 약해진다는 거죠. 네.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때문에 106선까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연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다시 조금 제어돼서 네. 다시 하락하면서 엔화가 155엔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금리 인하가 할 것이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 후에는 죄송하지만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왔나요? 왜냐면 저희가 변정규 전무님의 별명을 환율 대통령이라고 어. 했는데 진짜 외환과 관련된 건 거의 정확하게 환통령. 이쪽으로 왔네요. 아닙니다. 이게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환율 이제 거의 1,390몇 원 맞아요. 네.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연말까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점쟁이 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초반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약세가 지속될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게 뭐냐면 유로존에 어떻게 보면 기둥인 독일의 독일이 경제가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그 유로존 유로 22 네. 유로 중앙은행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그 지금 유로화가 유로 달러 환율이 지금 한 1.078, 1.07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아마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빨리 망각을 하는데 미국은 2020년대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제로 금리로 갔지만 유로존은 2016년부터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죠. 네. 제로 금리였잖아요. 기억하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막 페리티까지 갔단 말이에요. 1.0대까지. 네네. 그러니까 이거 1.05까지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왜 그 당시에 금리는 내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금리가 오히려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 차이는 어디서 좀 발생했다고? 차이가 아니라 한국 금리 인하는요. 이게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아니요 미국채 금리 추가 하락에 대해서. 네. 이거요. 네네. 요거는 지금 사실 올라왔죠. 시장 금리가. 예. 근데 연말까지 다시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내려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미국채 금리가 지금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서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덜 할 것이다 네. 이제 앞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다시 뜨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후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그런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할 것으로 생각해요. 네. 왜냐면 미국 그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기준금리 압박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젤론 파워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요. 이제 그 원래 공화당이 원래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뽑은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임명한 거기 때문에 네. 속된 말로 내가 임명했는데 내 자식이 지금 등을 돌렸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금리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 이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올랐어요. 사실은 저희 예상보다 네. 예상보다 이거는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결국은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는 크게 많이 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제 3.8이나 3.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안박을 하고 그다음 시장에다가 기준금리 인하의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장기금리가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 상승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물가 상승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금리가 예를 들면 낮아져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크게 컨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신경 안 쓴다고요? 예, 조금은 덜 쓸 거다. 왜냐하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보다는 성장이, 왜냐하면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도 오르고요, 부동산도 뭐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이렇게 뭐 경제가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에 더 어떻게 좀 더 포퓰리즘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주안점, 왜냐하면 정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점이 그런 노선이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런데 포커스를 더 왔기 때문에 금융에서도 그런 걸 본다면 좀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갖다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자산 가격 상승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금리를 이렇게 높게 두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네. 2025년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당선이 된다고 우리가 했을 때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좀 정리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것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그때도 당시에 강조드린 게 이게 금이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넣어서 예. 이제 금을 제가 이유를 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물가 상승률 CPI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 조심해야 된다. 이거 끝난 거 아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2020년대 최고의 투자 상품은 금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마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자 환율이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얼마나 올렸냐면은 한 80원이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1,310원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10월 초, 9월 말에 보시면 이게 1,400원까지 장중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20 며칠 동안에 80원이 올랐죠. 예,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한 6% 정도 가까이 그렇죠. 오른 그 정도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로 환율 유로화의 가치도 지금 보시면은 뭐 0. 그죠? 0.3, 0.4 예, 달러 정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네.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왜냐하면 하도 이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라고 하니까 코리아 한 4%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유로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월 16일 그때 방송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3달 보름간 15% 올랐어요. 금값이 이렇게 잘 올라요? 잘 오르는 게 아니라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사놓으면은 위험해요. 왜 네. 그러냐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지금 특별하게 제가 그때 강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지금 위험 여러 가지 그 지금 대선 이후에 자산 가치 변동 위험이 지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금융계 그 금융기관들이 이것으로 해지를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엔화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비트코인 가격도 위험 자산이 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비트코인 좀 특징이 그 좀 달라요. 다른 그 위험 자산과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 좀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국채화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네. 예상한 바는 이제 3.8 정도까지 이렇게 10년물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확대가 돼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정상화하는 금융 정상화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없이 붙어 있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 1년에 약 15bp, 네. 0.1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물 정도 같은 경우는 한 1%, 2년물보다 한 1% 높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직도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걸 한번 서머리를 보시면 아까 저희가 본 바와 같이 그 7월 달에 방송한 거와 같이 같아요. 뭐냐면 원화와 엔화 약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로화 약세도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1.0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트럼프 뭐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호조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채 금리는 앞으로 뭐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향후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요. 예. 많이 바뀐다는 건 뭐냐? 그만큼 지금 가던 추세가 확 꺾이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시장 위험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년 그 1월 달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미국 네. 대통령 취임식. 네. 취임식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달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을 할 거라면 뭐냐면 부채 한도가 재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채 한도요? 네, 미국의 부채 한도를 작년에 상향했는데 네. 뭐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더 해야 된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도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 정부 결정이 아니면 국회에서요? 아니 의회에서요? 그게 이제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뭐 원내 뭐 총무가 이렇게 뭐 사임을 하고 네. 공화당에 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상향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약간 희미해서 그런데 원래 연 말쯤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이제 뭐 한도가 다다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썼는데. 근데 그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내년 뭐 한 6, 7월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 네. 한도에 가까이 다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을 1월 달에 딱 했는데 네. 몇 달 동안 샴페인 터뜨리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3월 달 됐는데 보니까 그래 근데 쓸 돈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러면 레임덕이 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달러의 가치와 엔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네.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글로벌 그 정세가 위험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환율이 원화 같은 경우에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지만 네. 이건 당사자가 달러입니다. 지금 그죠? 네. 위험에 처한 게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뭐 심한 경우에는 지금 무디스만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S&P와 피치는 벌써 다운그레이드를 한 상태예요. 한 네. 단계씩. 근데 지금 올해 벌써 무디스가 미국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언제든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는, 강등시킨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채 한도의 문제가 다시 다다른다면 이게 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뭐 미리 예고하고 강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체 안전 통화인 엔화가 확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화보다 엔화 강세에 조금 더 베팅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요. 1쿼터 이후 2쿼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미국의 또 부채 문제 외에 또 이제 너무 미국에 중점적으로 둬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논하지 않고는 뭐 세계의 금융 뭐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역 적자입니다. 네. 무역 적자가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약세로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미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 재무부 이거 네.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뭐 관찰 대상국이니 뭐니 해갖고 뭐 환율 조작국인데 그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렇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는 그게 컸었어요. 네, 요새 그런 말 쏙 들어갔잖아요. 없죠. 예,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네. 역대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것을 볼 거예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왜냐하면 재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다음에 그 서머리를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자, 여기 4번에 보시면은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 강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 강세. 예. 왜냐면 트럼프의 두 번째 만약 당선되는 경우를 우리 가정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예. 큰 깨달음입니다. 사람 안 변해요. 그죠? 변하나요? 잘 안 변하죠. 네.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그 어떤 공약들이 예전하고 크게 막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예, 뭐 미국 우선주의 뭐 등등등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지금 뭐 단기간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달러가 예를 들어 강세가 됐어요. 이제 당선 전후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안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사실 근데 내년 1,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가 지속되긴 할 거예요. 1분기 정도까지는. 예, 1분기 뭐 2분기 초까지는 갈 수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 한도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모든 네. 것들을.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뭐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게 다 환율에 오는 영향도 커요. 네네, 왜냐하면 네. 다 약세니까 다른 통화들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조정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로 시장에 거기서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금값은 더 가요, 못 가요? 금값은 더 가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금이 중요해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를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금리를 갖다 쭉 내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파월 의장한테 벌써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내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내리지 마라. 네. 당선되면 계속 더 빨리 내려라 이거 아니에요. 네. 내리라는 거 뭐냐? 금리가 내려면요. 금리 이자가 없어지면 네. 이자가 없으면 달러를 사나 금을 사나 똑같아요. 아, 그럼 금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금을 사는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금이 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더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만 네, 우리 또 그러니까. 전무님은 저희 뭐 반고정으로 거의 이제 오시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는 좀 장시간 갈 때가 다 돼서요. 네, 그러니까요. 전무님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